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금일 진행은 이제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업종 관련해서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에 대해서 일중 수급 차트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좀 어제 이제 연준 뉴욕 연은 총재랑 댈러스 연은 총재 들 조금 약간 발언들 있었어가지고 그 발언들 간단하게 조금 이제 이야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을 조금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랑 일목균형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 코스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랑 달러 원, 그리고 이제 WTI 금, 그리고 국고채 10년, 미국채 10년 금리 추이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유일하게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이제 키스코 홀딩스 좀 차트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전에 이제 매수 추천 올려드렸던 이제 제일제당이랑 LG전자, 효성화학 종목 그냥 차트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외국 쪽 니케이나 유로스톡스, 항생, 상해종합, 각권지수도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죠. 화요일이기 때문에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의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화요일날 이제 현대차랑 셀트리온, NC소프트는 좀 절대가치 평가로도 종목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좀 약간 밸류에이션 차트인 일드갭이랑 이제 페드 모형, 그리고 이제 퍼랑 PBR 관련해서도 좀 보고, 좀 업데이트한 이제 S&P를 이제 통화량 지수로 나눈 수치랑 이제 한국 쪽 이 수치도 이제 시가총액을 M2,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을 M2 이제 통화량 지표로 이제 나눈 수치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좀 신용장고 살펴보고 이제 오늘 방송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 한 0.7% 상승이 있었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이 검은 색깔 선이 이제 코스피 200이고요. 이 파란 색깔,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매도 순매수 구간인데, 오늘은 계속해서 프로그램 순매수가 거의 있었었고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의 주체는 이제 외국인이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한 5천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한 3,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섬유, 의복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 운수장비, 철강, 건설업, 증권, 은행, 화학 대부분 보시면 거의 좀 경기 민감 쪽이 다 조금 상승을 많이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나타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보시면은 이제 코스피 200이 아니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4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한 3,200억 정도 매수, 그리고 기관은 거의 보합 한 74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증시는 계속 외국인 선물하고 가장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외국인 오늘 한 2,500억 매수하면서 약간 좀 증시 상승에 기여를 하였고, 기관은 한 70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1,7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2,2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이 한 1,900억, 한 2,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기관은 한 3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수급 규모가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고요. 왜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인이 한 2조 매수 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이 한 3천억 정도 매수로 사실 끝이 났기 때문에 일단 좀 신뢰도는 그렇게 크진 않지 않을까, 어제보다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차트 보시기 전에 어제 이제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19 부양책 축소에 대해서 약간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했고요. 경제가 아직 회복 경로에 있으며 중기 전망도 긍정적이지만은 통화 정책 이제 기조를 약간 전환할 만큼 충분하게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주장하면서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고요. 비둘기적인 게 이제 통화 완화 정책에 더 가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역으로 이제 뭐 카플란, 델러스 이제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양책을 조기에 걷어들여야 된다는 뭐 입장을 재차 반복을 했고요. 뭐 주택 가격과 영래포 뭐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좀 모니터링 할 것이고 뭐 좀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입장을 좀 고수를 하였습니다. 뭐 다만 근데 이제 뭐 파월 의장도 그렇고 비둘기적인 반응이 조금 더 많았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가 이제 미국 쪽은 좀 반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차트 보기 전에 말씀드리면 뭐 좀 신기한 게 요즘 이렇게 오늘 10년물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한 4bp 정도 상승 있었고요. 1bp가 이제 0.01%인데 이제 과거에는 뭐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이제 빠지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이제 오히려 금리가 빠지면 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약간 주가가 빠지는 그런 현상이 약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수급 쪽에 지금 좀 영향이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쪽 금리도 뭐 사실 어제 빠지다가 또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하면 어제 거의 한 15bp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상당히 이제 크게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위로 마감을 하였고 뭐 결국 거의 한 1.5% 수준까지는 지금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시면은 뭐 장기 파동부터 먼저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인 이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부터가 이제 볼린저 하단을 좀 지우고 보시면은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까지 새로운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그 다음 금융위기까지가 1, 2, 3, 4, 5로 3파, 그 다음 금융위기 하락부터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 2, 3, 4, 5로 1파를 완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중무역 분쟁, 뭐 코로나 이렇게 떨어지면서 A, B, C로 큰 2파도 완성이 되고 뭐 지금 이제 뭐 3-1파가 거의 완성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저점하고 저점 채널링을 했을 때도 사실 고점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다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좀 조심할 필요는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1파 좀 자세히 보시면 일봉으로 여기까지가 그럼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였던 것 같은데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또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뭐 고점하고 고점이 다인 걸 봤을 때도 채널은 유효했던 것 같고요. 이제 여기가 원래 넘었어서 좀 고점이지 않았을까 했었는데 뭐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이제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시기 전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분봉으로 보기 전에 일목균형표로 보면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엔 전환선을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오늘 재차 상승하면서 뭐 일단 아직까지는 뭐 크게 추세상은 전혀 일단 다시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MACD는 좀 약간 매도 시그널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주봉 일봉상으로는 뭐 추세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뭐 주봉상으로는 일단 뭐 분봉으로 보기 전에 일단 변화를 먼저 보시면은 이제 뭐 저번에 얘기했었던 이제 코로나 저점부터 4파 저점까지가 33주 4파 저점부터 여기까지가 33주로 대등 수치가 나왔었고 대중 수치면서도 이제 기본 수치인 숫자고요. 이제 이 저점부터 여기 고점까지 22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주 하면서도 또 대등 수치가 나오고 이 저점부터 또 여기까지도 보시면 딱 65주 일목균형표에 딱 기본 수치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제 뭐 여기가 물론 그 다음 주가 고점을 치긴 했지만 충분히 좀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변화일이어서 뭐 꼭 전환이 되진 않고 오히려 그냥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일단 둘 다 가능하고 좀 변동성은 클 수 있다는 거를 좀 이제 조금 약간 주의를 해야 될 그런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볼린저 밴드도 주봉상으로 지금 상당히 모여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든 밑이든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떨어졌던 파동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도 그렇고 아마도 그냥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떨어지는 1파가 내려온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여기가 이제 그냥 3파가 아니라 3회 1파이고 3회 1파고 지금이 이제 이렇게 3회 2파지 않을까, 그러니까 3회 2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회 3파가 좀 아마 내일은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다만 뭐 파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좀 자의적인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뭐 좀 보수적으로 좀 확인하고 가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전환선 깨지면 뭐 일부 매도, 뭐 기준선 깨지면 뭐 전량 매도, 아니면 52종 평균선 뭐 깨지면 매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매도 매수하시는 게 뭐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은 S&P 쪽, 미국 쪽 주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 저점이 2009년부터 새로운 파동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지금 5파 고점을 아마 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이렇게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 뭐 고점하고 고점 다음 걸 봤을 때도 뭐 채널은 유효한 것 같고요. 이제 주가가 이 채널을 깨지고 나면 조금 더 이제 가파르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미국 쪽은 먼저 일단 그냥 주봉부터 먼저 보시면은 뭐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65주 만약에 그냥 변화일 한번 그어봤을 때는 이 고점 쳤을 때 딱 미국은 65주가 딱 맞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위로든 아래로든 좀 전환할 가능성, 변화할 가능성이 좀 약간 크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마지막 5파를 한번 파동으로 매겨보면 일봉으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이제 3파,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마지막 이제 5파의 시작인데 이제 5파의 1파, 여기가 이제 5파의 2파, 5파의 3파, 5파의 4파, 여기가 5파의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이렇게 쐐기 형식으로 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여기가 이제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일목균형표로 보시면은 일단 S&P도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했다가 어제 좀 약간 급등을 했죠. 뭐 1.5% 정도면 나름 급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승을 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추세가 다시 조금 회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일단 9일 횡스팬은 뭐 여전히 역전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차트가 뭐 아주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하긴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목균형표 상으로도 26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였는데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 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76일 변화일, 뭐 변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봉상으로는 뭐 크게 잡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일단 일봉상으로도 미국 쪽도 볼린저 밴드 상당히 모여 있어서 뭐 좀 크게 좀 변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곧 머지않아 좀 크게 변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봉으로 한번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5파 고점 치고 나서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제 아마도 큰 1파가 내려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ABC로 지금 아마도 2파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은 이렇게 3파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다 호전돼 있어서 뭐 아직까지는 크게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예전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실 주봉으로 봤을 때 사실 다이버전스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 주가는 계속 올라갔었죠. 보시면은 주가는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었는데, 보조지표 보시면 보조지표는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보조지표의 추세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뭐 주가는 높아지는데 보조지표가 내려가면 보통 보조지표 내려가는 방향이 맞고요. 뭐 역으로 이제 주가는 내려가는데 보조지표는 이렇게 올라가는 다이버전스가 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올라가는 방향이 좀 맞는 경우가 많아서 뭐 계속해서 좀 약간 시장의 힘은 약해지고 있다. 이게 보조지표상으로 이제 RSI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시장의 강도는 계속해서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예상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ABC로 2파 나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A, B, C로 끝나고 떨어질지 그냥 이게 1, 2, 3, 4, 5로 떨어지고 또 2로 떨어진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1, 2, 3, 4로 더 크게 떨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 쪽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뭐 니케이는 어제 많이 떨어진 만큼 오늘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한 3% 정도 반등이 있었고요. 뭐 다만 50일 이동 평균선이랑 뭐 구름대 상단 부근에서 일단 조금 저항은 나타냈습니다. 뭐 현재 아직까지 구름대 위기 때문에 미치기 때문에 뭐 아주 차트가 좋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좀 차트가 오히려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반등하면서 뭐 전환선 부분이 있지만 일단 뭐 전환선 재차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하고 있어서 9일 흥수편도 역전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MACD도 이제 매도 시그널은 나오고 있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도 하락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락을 하고 구름대까지 이탈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남은 건 26일 후행스팬만 역전이 되면 뭐 더 이상 나빠질 것도 없는 차트인 것 같고 상해 종합은 일단 기준선 따라서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뭐 아주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뭐 하지만은 일단 이것 같은 경우에도 뭐 전환선을 넘거나 뭐 결국 지금 올라가고 있는 파동 모양이 그렇게 상승 파동 모양인 것 같지는 않아서 뭐 저는 뭐 좀 조심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만 각권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환선을 오늘 하회를 하였고요. MACD도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어서 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파라볼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도 시그널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V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한 15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일단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 조금 상승할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2파 반등이 좀 있다고 생각했어서 근데 뭐 생각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좀 약간 크게 빠진 것 같긴 합니다. 만약에 예상한 대로 이제 3파가 나오면 변동성이 조금 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그냥 높은 수준을 뭐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계속 반등 추세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뭐 달러 인덱스랑 비슷하게 그냥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WTI도 뭐 계속해서 뭐 추세가 좋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 일단 구름대 하단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은 나타났는데 뭐 개인적으로 실질금리는 저는 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이 사실 실질금리랑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보시면은 이 금이랑 실질금리랑은 반대로 움직이는데 뭐 결국 테이퍼링 하면은 이제 양적 완화를 뭐 좀 축소시킨다고 하면은 결국 실질금리는 예전처럼 플러스로 급격하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금이 좀 조정을 보이고 나서 제가 이제 예상하는 금의 랠리는 아마도 6개월에서 한 1년 뒤 정도부터는 정말 좀 더 랠리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때 좀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이제 실물로 다 흘러가면서 돈이 지금 이제 예금에 다 있죠. 돈이 지금은 이제 돈이 보시면은 다 예금에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돈이 다 실물로 올라가면서 그때 좀 약간 인플레이션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나름 큰 폭의 반등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선 하회하고 있어서 뭐 조금 더 추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 국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사실 변동이 엄청 컸었습니다. 내려간 것도 크고 올라간 것도 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고점 저점 15bp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좀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걸 좀 약간 반증을 하는 것 같고요. 현재 같은 경우엔 전환선 위에 지금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뭐 추세가 특별하게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오히려 좀 내려가는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는 지금 당장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오늘 철강 섹터가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뭐 같이 이제 동조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뭐 계속해서 UBS 쪽에서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투자 밸류는 계속 팔고 뭐 UBS 쪽에서 외국계에서는 뭐 계속 사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아직까지는 뭐 전환선 기준은 다 호전돼 있고 뭐 9일, 26일 후행스팬 뭐 다 호전돼 있어서 일단 뭐 오늘 상승하면서 뭐 차트는 그래도 좀 괜찮은 모양새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뭐 주봉상으로는 일단 뭐 십자도지어서 좋진 않아서 일단 빨리 좀 올라서 좀 차트를 더 좋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이 5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구름대 하단 부근이랑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 반등을 했지만 아직은 뭐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어서 좀 안전하게는 둘 중에 하나라도 상회하고 뭐 매수하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좀 한온 시스템이죠.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났었는데 이제 좀 한온 시스템 아무래도 이제 좀 예비 입찰 뭐 안 한 거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부분이 뭐 내일 이제 주가에 보통 어떻게 반응할지 이제 보통은 좀 빠지는 게 일반적인데 뭐 좀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다시 전환선 기준선 하락하면서 구름대를 이탈하게 될 정도로 하락을 하면 뭐 그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어서 뭐 적어도 종가로 기준선까지는 좀 넘고 매수를 하는 게 저는 좀 낫지 않을까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안전하게라면 뭐 구름대까지 넘고겠지만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산다고 하면 이 기준선 넘고 사고 구름대 넘어가면 뭐 추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 더 낫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이제 2001년부터 2019년 말까지는 원래 71조 정도 매도를 하다가 지금 누적 매수가 31조니까 더하면은 이제 102조 정도를 엄청난 양을 이제 1년 6개월 만에 매수를 한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이제 기관은 다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하면 102조를 산 거죠. 판 거죠. 좀 수급 자체는 뭐 상당히 안 좋지 않나? 외국인하고 기관은 참 지금 몸이 좀 가벼운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볼 종목은 현대차, 셀트리온, NC소프트, 게임스톱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먼저 절대가치 평가로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 주가는 한 24만 원 정도 되고요. 뭐 할인율은 7.7% 잡고 연구 성장률 3%로 설정하고 이렇게 뭐 캐펙스나 실적을 애널리스트 거의 전망치로 상당히 높게 설정을 했고요. 2020년에 영업이익이 2조 2천억 나왔었는데 2023년에 7조 3천억 잡았으니까 뭐 상당히 높게 설정한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설정을 했을 때에도 뭐 약간 실적 자체는 지금 저는 좀 고평가가 되지 않았나. 뭐 적정한 주가는 약 8만 8천원, 8만 7천원 정도 되지 않나 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 보더라도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파랑 색깔 선이 현대차 주가 차트고요. 연두 색깔 선이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 수익률은 많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이고 이제 과거 대비해서 과거에 이렇게 기대 수익률은 내려가는 데서 주가가 몰랐었던 게 뭐 가장 큰 원인이 이 ROE가 수익성이 계속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익성이 낮아지면서 주가도 계속 떨어졌었고요. 이 수익성이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한 8% 이상 정도로 나오게 될지 말지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적정한지 이제 오발 밸류가 이제 됐는지 아마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한 8%로 봤을 때는 고평가지 않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요. 뭐 성장률을 이제 더 높게 본다, 수익성을 더 높게 본다 하시면은 뭐 이제 좀 매수를 하셔도 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건 뭐 좀 주관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을 다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26일 횡스팬 뭐 이젠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뭐 좀
그래도 추세는 괜찮은 추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셀트리온 보시면은 절대가치 평가로 일단 먼저 보시면은 셀트리온 주가 27만 원이고 연구 성장률 3%로 실적은 이렇게 추정치, 전망치를 사용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추정치를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감안했을 때 이제 목표 주가는 약 13만 원 정도, 마이너스 한 50% 정도 나야 적정 가치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저 실적보다 더 높게 추정하지 않는 이상 저는 좀 밸류에이션 부담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그냥 그렇게 크게 원래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크게 움직임이 없어서 좀 약간 사기도 안 사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하면서 52동 평선은 다시 하락을 하고요. 구름대 안에 있고 전환선 기준선은 위에 있지만 일단 구름대 안이어서 차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모양새는 아니긴 합니다. 이제 여기서 26일 후행스팬까지 더 확실하게 역전이 되면 그때는 정말 차트가 더 안 좋아져 보이는 상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NC소프트 절대가치 평가로 보시면은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 전망치를 상당히 높게 하고 연구 성장률 3%로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영업이익 전망치도 상당히 높게 했었고요. 8천억 정도 2021년, 2023년에 1조 6천억 정도까지 개선된다고 감안을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 예상되는 수익률이 한 33% 정도, 목표 주가는 한 108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밸류에이션 매력은 이제 지금은 엄청 높아진 상황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과거 대비해서 조금 더 내려갈 룸은 있는 건 맞지만 상당히 폭이 좁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할 필요는 있지 않나, 좀 더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차프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 이탈하고 있고 26일 후행스팬도 이제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차트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게임스톱 차트 한번 보시면은 미국 쪽 밈 주식이죠. 밈 주식인 이제 게임스톱 차트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전환선 기준선이 드디어 이제 역전이 되었고 주가도 이제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52동 평균선에서 저항을 조금 보일지 지지를 조금 보일지 아니 이제 바로 뚫릴지 모르겠지만 좀 조심할 단계로 온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밈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다 내재 가치가 없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 더 기민하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은 하지 않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관련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제 파란 색깔 차트가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이제 기대 수익률을 채권금리인 국고채 10년금리로 차감한 수치입니다.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주식이 고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많이 내려와 있고요. 조금 올라가고 있는 건 이제 퍼가 조금 PBR이 조금 내려가 있는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 레벨로는 이제 좀 약간 밸류에이션 부담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퍼 같은 경우 이제 트레일링인데 트레일링 같은 경우에도 높은 수치고 PBR도 이제 트레일링이지만 PBR도 여전히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한번 보시면은 한국이랑 미국 쪽 같이 돼 있는 거 보시면은 아까 이제 이 코스피 할인율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거는 이제 보통 일드갭이라고 많이 하고요. 주식 수익률에서 이제 채권 수익률을 차감했다라고 해서 이제 일드갭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좀 많이 내려왔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이제 내려와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조금 더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를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나눴기 때문에 조금 더 금리에 민감한데 요즘에 좀 금리가 많이 하락한 영향도 있어서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고요.
근데 다만 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는 금리는 더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증시에 이제 걸리는 부담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일링이고요.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S&P PBR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닷컴 버블 이후로 지금 사상 최고치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계속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PBR이 높은 게 용인이 되려면 이제 수익성이 높아야 되는데 아니면 금리가 낮던지요. 이제 금리가 낮은 건 이제 좀 힘들어진 것 같고 이제 수익성 같은 경우에도 뭐 2013년 과거 테이퍼를 때랑 뭐 지금이랑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익성도 지금 꽤나 많이 뭐 개선은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유동성 관련해서 좀 약간 밸류에이션 차트 보시면은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S&P 지수를 이제 미국의 M2 통화량으로 이제 나눈 수치고요. 낮을 때 이제 저평가, 높을 때 이제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원래는 시가총액을 쓰면 좋은데 제가 시가총액 데이터는 못 구해서 그냥 S&P 지수 자체로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닷컴 버블 때가 뭐 사상 최고치였었고요. 지금도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황입니다. 뭐 계속해서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 보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1990년, 뭐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그 근처까지 조금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조심할 단계는 충분히 오지 않았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거의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과거랑은 사실 다르게 보시면은 이제 뭐 과거에는 이제 이제 한국 쪽이죠. 미국 쪽 보시면은 뭐 과거에는 항상 이제 보통 2000년도 때나 닷컴 버블 때나 2008년도 금융위기 때나 뭐 사실 예대율이 다 100%였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다 실물 경제로 많이 풀려서 증시도 올라가는 장이었습니다. 근데 현재 같은 경우 예대율이 62.5%, 60.5%밖에 되지 않거든요. 상당히 낮은데 이렇게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과거처럼 실물 경제가 좋아서 이제 증시가 상승했다기보다 실질금리가 상당히 많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실질금리 한번 보시면은 실질금리가 뭐 낮을 때는 거의 1.1%까지도 갔다가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2 파란 색깔이 실질금리인데요. 마이너스 1.1까지도 갔었다가 뭐 현재는 이제 0.75 정도 되거든요. 결국에 이제 테이퍼링 하면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텐데 아마 그때 저는 조금 약간 증시가 밸류에이션상 좀 부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3년 5월 이제 버냉키 전 의장이 이제 테이퍼링 얘기할 때도 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약간 실질금리가 확 상승을 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소통을 과거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실질금리가 이렇게 급격하게 반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완만하게 반영하더라도 결국 플러스가 된다고 하면은 좀 자산 버블 가격은 좀 약간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결국 뭐 오늘 설명드릴 거는 뭐 거의 다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이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이제 25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뭐 이제 또 미국 5월 PCE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있는데 뭐 그것도 뭐 좀 약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대부분 다 이제 뭐 어제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지수보다는 뭐 개별적인 종목을 플레이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뭐 전환선이든 기준선이든 뭐 깨지면 매도한다는 방식이든지 아니면 난 좀 더 시장을 보고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51동 평균선이나 뭐 구름대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뭐 제가 쓰지 않는 다른 뭐 객관적인 지표여도 좋고 좀 약간 객관적인 기준대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추천을 드립니다. 좀 증시가 계속 요즘 뭐 금리도 그렇고 사실 금리가 이렇게 하루에 지금 금리 레벨에서 15%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시장이 좀 불안하고 좀 약간 지금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좀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좀 개별적인 종목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지수 플레이를 하셔도 그렇고 좀 약간 보수적으로 좀 약간 조심하시면서 좀 대응을 잘 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